토스트럭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배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올해 일한 지가 이제 15년째 정도 되었습니다. 앞에 8년은 부동산을 열심히 했고요. 뒤에 7년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담당자로도 일을 하고 지금은 프랜차이즈를 운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토스트럭은 2016년 10월에 법인 설립을 했고요. 지금 현재 국내 27개 매장 그리고 일본에 있는 하라주쿠점이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올해 5월에는 미국 LA에 있는 아카디아점에 매장을 오픈을 했습니다. 남들과는 다르게 해야 되는 이유, 제가 어떻게 남들과 다르게 했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는 문과를 나와서 컴퓨터를 전공을 하고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는 부동산을 하다가 지금은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부동산을 시작할 때는 요즘 나와 있는 인터넷으로 보는 지도 서비스라는 게 아예 없었습니다. 지도책에서 복사를 하고 제가 그날 나갈 곳을 정하고 3년 동안 하루에 8시간씩 눈비 오는 날 빼고는 거의 대부분을 걸어 다녔습니다. 그렇게 3년을 계속 걷다가 보니까 상권이라는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눈에 들어온 상권들의 특징을 잡아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건대에는 있고 홍대에는 있는데 강남역에 없는 매장들도 분명히 보이고 그전에는 지금의 복덕방이라고 하는 부동산 아저씨들이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는 걸 기다리듯이 손님이 들어오면 소개를 하고 누가 매장을 내놓으면 이렇게 접수만 해놓고 소개만 하는 영업 방식이었다면 저는 제가 돌아다닌 상권에 없는 브랜드를 소개를 시키고 일일이 매장을 다 돌아다니면서 고객을 찾아다니고 매장을 찾아다닌 그런 영업을 했었고요. 기존에 있던 다른 부동산들이 그냥 뭐 매장 있는 평수 크기와 뭐 보증금, 월세, 뭐 권리금 이런 것들만 소개를 했다고 하면 화장품 브랜드면 경쟁 화장품 브랜드의 위치, 그 화장품 브랜드의 보증금 월세 수준, 매출, 그 다음에 화장품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다니는 주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브랜드들도 있는지까지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제가 몇 장의 보고서를 만들어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저를 찾을 수밖에 없었고요. 제가 남들과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남들과는 다르게 하고 제가 아니면 안 되게 된다라는 그 이유가 이제 이런 말씀이고요. 프랜차이즈를 주로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을 했습니다. 20대 후반에 여러 회사에서 점포개발 담당자로 거꾸로 스카우트 제의를 많이 받게 됩니다. 가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자리가 욕심이 나는 매장들도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2014년에 홍대의 최고 상권인 수노래방 사거리라는 상권에 떡볶이 브랜드를 화장품 브랜드로 바꿔주는 타이밍에 제 매장을 3평 정도 잘라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 만든 브랜드가 질소 아이스크림을 하는 브랜드였고요. 그해 같은 해 7월에 그 질소 아이스크림 했던 자리는 그 키스타 티라미슈라는 와인컵에 담아주는 아이스크림 브랜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키스타 티라미슈는 1년 만에 해외 10개 국가의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해외 판권을 매각을 하였고요. 홍대 매장 3평에서 1년의 매출을 9억 정도 올리는 성과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지금 이 브랜드는 국내에서는 모두 망했고요. 해외에서는 왕성히 매장 전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맛있고 너무나 이쁘고 핫한 아이템인데 망했던 거를 생각해 보면 사업적인 장사의 마인드에서 사업가로서의 마인드에 이런 기초 지식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매장 확대에만 신경을 쓰고 내실을 다지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은 단기간 내에 번 많은 그런 자금들이 손해로 바뀐 경우였습니다. 1년에 10개의 국가가 계약이 된 게 성공이 아니라 1년에 10개의 국가가 계약이 돼서 망했다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그 10개 국가를 서포트를 하려다 보니 인원을 늘렸고 인원을 늘리다 보니 고정비가 올라갔고 그렇게 해서 저는 쓰디 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급성장했던 브랜드가 급하락하는 걸 겪고 저는 유행을 타지 않는 아이템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길거리에서 토스트를 팔던 한 지인이 프랜차이즈 개설 문의가 왔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컨설팅을 해서
다른 이름이었던 브랜드를 지금의 토스트럭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바꾸고 디자인, 레시피, 뭐 포장지부터 모든 것을 싹 다 바꿨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제 프로젝트가 끝나가는 와중에 저한테 의뢰를 했던 의뢰인이 개인 사정으로 자금을 구하지 못해서 프랜차이즈를 안 하게 되었습니다. 고심 끝에 제가 토스트럭을 직접 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 그렇게 토스트럭이 저한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스트럭은 좋은 원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나오는 신제품이나 메뉴의 기준은 제 아들 둘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자라는 기준으로 좋은 재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조금씩 아껴서 만드는 재료를 쓴다고 하면 저희는 조금씩 더 좋은 재료를 썼고요. 토스트럭은 고객이 주문을 하면 그 자리에서 계란을 바로 깨서 조리하는 방식인 후라이를 직접 넣어드립니다. 지단이었던 방식을 제가 후라이로 바꾼 이후에 후라이 추가해달라는 어른들이 많이 늘으셨습니다. 기본에 충실했다 보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었고요. 좋은 재료를 쓰니까 시간이 지나도 식어도 맛있는 토스트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토스트라는 단어가 한국에서는 아직은 저가 음식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거를 아직도 깨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업의 시작은 상권부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좋은 상권, 내 고객이 더 많은 상권을 팔 수 있는 상권 분석이라는 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내 재산을 지켜주는 첫 번째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상권 분석이라고 하면 뭐 거창할 수 있지만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하고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좀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내 아이템의 고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토스트럭의 메인 타겟층 고객은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30대에서 40대의 여성 어머니들을 저희가 메인 고객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판매 포커스는 어머니한테 맞추고 있고 좋은 재료를 쓴다라는 걸 어필을 하고 아이들이 먹기 편한 방식으로 이용을 합니다. 저희 토스트럭 메뉴 중에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메뉴가 프렌치 토스트와 그냥 기본적인 햄, 치즈, 계란이 들어가 있는 럭키 토스트 두 가지가 초등학생 이하의 구매의 99%를 차지합니다. 이 메뉴는 아이들이 좋아해서 잘 팔리는 걸까요? 어머니들이 좋아합니다. 토스트를 줄 때는 학원을 가기 전이나 학교 끝나거나 어디 이동할 때 사주십니다. 근데 기존에 있던 다른 토스트들은 양배추가 들어가 있고 소스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먹다 흘리면 닦아줘야 되고 이동에 제한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흘리지 않는 메뉴, 조각을 내도 깨지지 않는 메뉴, 그래서 프렌치 토스트나 기본적인 햄치즈 계란 토스트가 가장 많이 팔립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아닌 구매 결정력이 있는 어머니를 상대로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내 고객이 움직이는 시간을 정확히 파악하라 입니다. 제가 아까 세평에서 1년에 9억을 팔았다라는 자리고요. 저기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선 거고요. 이게 유행이 지나고 나서 똑같은 자리에 제가 토스트럭을 그 자리에 오픈을 했습니다. 정확히 3개월 뒤에 접었습니다. 1년에 9억을 팔던 매장에서 한 달에 2천만 원밖에 못 팔았어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지금의 토스트럭의 매장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인 1시 이전에 모든 매출의 하루 매출의 50에서 60%가 보통 차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홍대의 대한민국 최고의 상권은 오후 5시가 돼야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아이템과 그 동네에 다니는 고객들의 활동 시간이 맞질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 고객이 움직이는 시간을 파악하라고 얘기하는 건 그 상권이 움직이는 시간을 파악하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토스트럭은 직장인 상권에 들어가면 잘 될까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스트럭의 메인 고객은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30대, 40대 어머니. 그래서 토스트럭은 직장인 상권보다는 소호 오피스가 있고 주거 상권이 혼합되어 있는 복합 상권에 들어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 고객이 이용하는 다른 업종이 주변에 있는지 파악하라 입니다. 제가 저희 고객이라고 했던 30, 40대 어머니들이 필수적으로 들려야 하는 호환되는 업종이 주변에 있는지를 꼭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장보러 왔다가도 사시고 아이를 학원을 보내려고 했다가
또 사시고,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노출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때 저희의 토스트가 팔릴 수 있는 확률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세 가지가 접목되는 상권은 추후에 내가 매장을 제3자에게 팔더라도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아이템의 고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간을 고려하고 주변 업종을 분석하고 나면 내 아이템을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얼마나 그 수요가 있는지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상권이라는 거는 동일한 곳이 아무 데도 없고요. 똑같은 가게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만큼 발품 팔고 돌아다니다 보면 좋은 가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좋은 매장, 좋은 상권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못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토스트럭에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3년밖에 안 된 회사, 아직 매장이 30개도 넘지 않은 회사, 30개밖에 안 된 회사가 그들이 많이 진출하지 못한 나라에 진출했던 이유는 몸집이 가벼워서일 수도 있지만 그들이 가져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팔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사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토스트럭이 해외에서 러브콜을 받는 이유가 몇 가지 있지만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해외를 나갈 수 있어가 아니라 이렇게 만들면 그들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드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손기술이 부족한 젓가락 문화가 아닌 포크 문화인 사람들한테 토스트럭은 아주 손쉬운 조리 방법입니다. 빵을 굽고 후라이를 하고 소스를 바르고 야채를 얹고 고기 패티를 넣으면 고기 토스트가 되는 거고요. 새우를 넣으면 새우 토스트가 되는 거고요. 소스 한 가지와 패티의 종류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레시피가 나옵니다. 한국 사람만큼 손재주가 좋은 인류가 없다 보니까 그들이 한국의 문화 중에서 가장 가져가기 쉬운 아이템 중에 하나가 토스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한국식 토스트가 없습니다. 외국에서 토스트는 토스트기에 빵을 구워서 잼 발라 먹던 게 여태까지는 끝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국에서 토스트라고 갖고 왔는데 이상한 과일 소스도 바르고 고기도 들어가고 튀김도 들어가고 야채도 들어가고 코리안 샌드위치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들이 봤을 땐 오묘한 맛입니다. 샌드위치는 차가운 음식이지만 토스트는 따뜻한 음식이다 보니까 좋아하시고요. 세 번째가 현지화의 편리함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부대찌개 전문점이나 김치찌개 전문점 아니면 삼겹살 전문점들이 해외에 나가려고 하면 고기에 대한 유통도 생고기나 냉동고기 다 알아봐야 되고요. 젓갈, 반찬, 김치, 소스, 장 다 루트를 뚫어야 되죠. 저는 조용히 코스트코에 차를 몰고 가고요. 외식업자들이 사는 레스토랑 디포라는 외식업자 전용 샵에 가서 빵을 사갖고 옵니다. 한국에서 가져가는 건 소스 2가지와 저희 포장지, 그게 전부입니다. 처음부터 토스트럭은 해외 진출하려고 소스를 실온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편하게 갖고 갈 수 있었고요. 아무리 맛있고 좋은 아이템이라도 그 나라에서 구현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힘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이 매장은 일본 하라주쿠 매장이고요. 일본은 신선한 속재료를 많이 보여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 미국은 감자튀김이나 핫도그나 한국의 이런 패스트푸드를 많이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현지화가 쉬워진 이유 중에 하나가 물류의 발달입니다. 10년 전부터 한국에 있는 정부와 기관에서 해외 수출을 장려하기 시작했고요. 유통이 발달이 되면서 한국에 있는 식자재들이 해외로 많이 수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식이 자연스럽게 그 물류 유통을 따라서 전 세계로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저희 미국에 있는 토스트 매장은 H마트라는 한인마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매장 옆에 수상 코너에서는 살아있는 제주도 광어도 팝니다. 그만큼 유통이 발달이 돼서 이제는 한식이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한류 열풍입니다. 한국 거, 한국 드라마, 한국 음식, 한국 디자인, 한국 연예인 아주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요. 해외 시장에 아주 좋은 적기인 건 사실입니다. 일곱 번째가 디자인입니다. 토스트럭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을 기본으로 하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어디서 많이 봤지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다가 레고라고 말씀을 드리면 레고 모양을 많이 연상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계속 그 안에서 녹아드는 색깔 자체가 네, 디자인이 전 세계에서 똑같은 호응을 일으키고 있는 거고요. 한류는 세련됐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트렌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토스트럭은 국내에 있는 다른 토스트 전문점보다 조금 더 트렌디하고 이쁜 디자인, 젊은 친구들이 갖고 싶은 스티커나 이런 패키지 같은 것들도 많이 만들고요. 세상을 맛있고 멋있게 만들자라는 게 저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대한민국의 토스트를 길거리 음식이 아닌 네, 그들의 문화에서 햄버거를 대체할 수 있는, 샌드위치를 대체할 수 있는 한국의 프리미엄 토스트로 자리 잡게 하는 게 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15년 동안 부동산을 하고 프랜차이즈에서 상담을 하는 일들을 계속 해왔다 보니까 제가 상담을 하시는 분들한테 꼭 드리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안 하면 본전이다. 지금 유행하는 이 아이템을 내가 지금 안 하면 손해볼 것 같다. 안 한다고 손해보진 않습니다. 안 하면 본전입니다. 조바심 내지 말고 천천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 고객이 누군지, 내 아이템을 사먹는, 이용해주는 고객이 누군지를 파악을 하고 그들의 행동 패턴, 생활 패턴을 분석을 하고 이들이 다닌 상권에 가서 나도 똑같이 소비자처럼 이용을 해보고 그러면서 분석을 해도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성공의 꿈이 이루어지는 시간, 꿈이룸 이상 배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